LG화학이 50조,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면 합치면 150조예요. 그러면 기존 LG화학을 75조라고 봐도 2배가 되는 건데 뭘 했다고? 기업 분할했다고. 그러면 지금 LG화학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라고 저한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보혜씨 왔어. 대표님 1월 성장주 강의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주말에 좀 바쁘면서 힘들었네. 토요일 날은 1월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연을 했고, 또 일요일은 작년 가을부터 사실 산을 못 갔는데 올해는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매주는 못 가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야겠다고 또 새해 결심을 해서 일요일 날은 파주에 있는 가막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좀 강연회와 산 등산을 하고, 또 밤에는 성장주에 투자하라 마지막 원고 마무리를 해서 원고는 거의 다 출판사에 넘겨서 지금 1월 말 안에 나오는 게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는 1부, 2부로 나눠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들이 볼 수 있는 종목 들어간 영상은 오늘 이미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했고, 무료 영상은 아마도 내일 경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산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 성장 산업 내에서 삼박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슈퍼개미가 선정하는지 그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내하고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의 마음과 좀 반대의 하루였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은 금요일이면서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왜냐하면 수목 이틀 동안 많이 빠져서 지난주 금요일은 좀 불안했었는데 갭상승에 양선 마감을 하면서 와, 좀 안정적으로 잘 끝났다 이런 안도감을 줬던 금요일이었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지난주 금요일이 좀 괜찮았는데, 물론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금요일부터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미국 증시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시초가 개파락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좀 추가로 더 빠져서 장중 내내 월요일인데 좀 힘드네 그런 생각을 했던 하루였고요. 마감지수상으로는 거래소는 0.95% 거의 1% 빠진 2926.72포인트 마감을 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1.49% 빠진 980.38 광땡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8 광땡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오늘 지수는 빠졌지만 코스닥 지수는 980.38 광땡 마감. 보혜씨 안 웃겨?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보고하면 기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남이 잘 되면 박수도 쳐주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저는 그 말씀 드렸나요? 저는 이렇게 명동에 나가면 명동성당에 가서 이렇게 성모마리아상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등산 같은 데 가면 절에 가서 불상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좋은 일 생겨야 된다는 그런 시즌에는 좀 이렇게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도 외우고, 그런 게 이렇게 자기 암시죠.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좀 지수는 빠졌지만 980.38 광땡으로 끝났네. 뭐 내일 좀 좋은 일 있을래나? 자, 일단 지수 차트상으로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뭐 전저점이 워낙 낮게 11월 말에 장중 저점으로는 한 2,800, 230 정도, 종가 기준으로는 2,900을 살짝 깬 수준이어서 오늘까지 아랫골이 달고 약간 끌어올린 것까지도 아직은 버틸만하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 아직은 버틸만하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1.49가 빠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 버틸만한 지수대가 아닌가. 그래서 10월의 저점보다 11월 말의 저점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의 저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수요일날 좀 잘만 추스리면 저는 좀 쌍바닥 패턴으로 저점을 지지하는 패턴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간밤에 좀 빠졌었고, 미국 증시는 왜 빠졌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재료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거의 1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작년 연초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작년 1년 전에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래서 막 금융주 올라가고 철강주 올라가고, 그게 작년 2월 3월 4월 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1년 이상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 현실화되어 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눈에 보이게 심하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원래 예정대로 금리 인상 해야지. 그래서 올해 뭐 3번 할 거니? 3번은 해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글쎄 뭐 자산 축소도 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다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종목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재료로 올라가고 있었다면 이 올라가고 있었던 호재가 정말 현실화가 됐을 땐 호재의 소멸하면서 지수가 더 종목 주가가 더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 지수에 대한 악재, 지금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의 악재죠. 그럼 지수에 대한 이 금리 인상의 악재도 어찌 보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 악재의 소멸 이렇게 또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때문에 뭐 다 박살났어, 다 팔고 나가야 돼 이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만약에 이제 현금 비중이나 확률적으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주 강한 강세 마인드. 작년 코로나 이전 이후에 2020년 말하는 거예요. 2020년은 무조건 못 먹어도 쓰리고의 강세 마인드를 가져도 충분한 장이었다면 작년 2021년은 좀 보수적 마인드, 조심스러운 마인드. 근데 그 조심스러운 마인드는 여전히 지금도 유지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인드를 갖되 금리 인상의 거의 뭐 발작 수준의 굉장히 심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뭐 다 팔고 도망가야 돼? 뭐 다 팔고 도망갈 거면 지금 남북 대치 중에 있는데 다 팔고 외국 나가서 살아야지 한국에서 어떻게 살나요?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마냥 고의 시기는 아니니까 적당히 약간의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약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하던 대로 투자할 시즌이다. 거래소 시총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보합, SK하이닉스는 1.97 빠졌고요. LG화학도 1.25 빠졌고 LG화학은 지금 계속 이슈는 그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LG화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LG화학은 굉장히 큰 자회사가 이제 생겼어. LG에너지솔루션 지금 70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100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100조 꿈 계속 말씀드리는데 100조님들 하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70조에서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물적 분할이 욕을 먹는지에 대한 큰 그림인데요. LG화학은 원래 시총이 지금 현재 50조고요. 지금 50조인데 LG화학이 그럼 지금 70만 원에 50조인데 10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야말로 한 70조짜리였었단 얘기죠. LG화학 하나가 70조짜리였는데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두 개가 되면서 LG화학은 50조고 LG에너지솔루션은 또 70조 100조래. LG화학이 50조,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면 합치면 150조예요. 그러면 기존 LG화학을 75조라고 봐도 두 배가 되는 건데 뭘 했다고? 기업 분할했다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냥 60, 70조짜리 화학도 하는 2차전지 관련주였는데 기업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신규 상장 LG에너지솔루션이 하는 순간 만약에 70조에서 100조까지 올라간다면 150조짜리가 되는 거예요. 기업 두 개가. 뭐가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는데. 지배 구조만 바뀌었는데. 그럼 심지어 LG에너지솔루션을 누가 갖고 있냐고. 기존의 LG화학 주주가 갖고 있냐고. 안 갖고 있다니까. 그럼 이게 누구 배를 불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그거는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제가 굳이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구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런 궁금증. LG화학을 지금 사는 게 나니 파는 게 나니.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70조짜리 100조짜리 자회사가 생겼으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논리와 아니야. LG에너지솔루션이 자회사긴 하지만 우리가 삼성 SDI를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지 않듯이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야. 그냥 지주회사이면서 사업은 화학 사업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본다면 정말 매력이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매력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2차전지 ETF가 얼마나 많아요. 그 2차전지 ETF에서 이제는 LG화학을 팔고 LG에너지솔루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액션으로 진짜 취해질 것이고요.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나는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 술 먹은 다음 날은 짬뽕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LG화학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라고 저한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팔아야 돼로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매력적이니까. 그래서 뭐 돈 있는 분들은 LG에너지솔루션 공모 당연히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공모 들어갔는데 주식수입 얼마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받으니까. 그럼 받은 이후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진짜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고서 첫날 어떻게 물량이 풀릴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풀릴지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상장되는 날부터. 근데 적어도 다른 여태까지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이브나 또는 카카오페이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주가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10조 이상 종목들 중에 최근 1, 2년 내 상장된 종목들 차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공부하시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현대차, 기아차네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좀 아쉽습니다. 되게 잘 움직였었는데 오늘 도매금으로 같이 떨어졌고요. 카카오뱅크는 7% 떨어지면서 주가 9만원에서 5만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이거 상장됐을 때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카카오뱅크가 상장됐을 때 고점에서 어느 정도 시총이었냐면 KB금융하고 신한지주하고 하나지주 3개를 합쳤던 시총이었어요. 40조가 넘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KB금융이 24조고 카카오뱅크가 24조 2천억이니까 그냥 딱 붙어있죠. 그 얘기는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의를 매달 하고 있고 이번에 나올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라이지만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이런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해야죠. 그냥 무조건 청사진만 갖고 와 카카오뱅크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 다 망했어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시총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저는 LG에너지솔루션도 똑같다고 봐요.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의 문제. LG화학도 똑같다고 봐요. LG화학에서 2차전지가 빠졌기 때문에 과연 화학주의 시총이 우리나라 시총 5위에 포함되어 있을 거냐의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LG전자 좀 안타까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5%가 빠졌는데 실적이 이제 좀 생각보다 어닝 쇼크인데 이 정도. 그래서 오늘 5%가 빠졌고요.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런 실적 시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파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성에 안 차는 실적이야? 이런 거죠. LG생활건강. 저는 LG생활건강 저는 원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일 보니까 LG생활건강은 약간 어떤 마음이냐면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종목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성장주 차트를 좋아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어느 해에 샀어도 나한테 1년 이상 고통을 안 줬다. 어느 해에 샀어도 1년 이상 고통을 안 준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고통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작년 7월부터 6개월, 7개월째 고통을 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이게 178만원에서 95만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완전 역배열에서 지금 7개월째 따당땅땅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게 이제 이런 하락 추세 종목의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물리더라도 상승 추세에 물려야지 늘리목 받고 다시 가고 하는 건데 이런 하락 추세 종목은 물리면 이제 겁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G생활건강은 계속 지켜보는 이유가 얘는 중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5천억짜리 이런 차트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1,000억짜리는 더더욱 더 1,000억짜리 이런 차트면 거의 상장 폐지 될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14조짜리예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었었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23위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깝게까지 빠지고 있는데 언제가 바닥일지 모르는데 바닥은 분명히 찍을 텐데 그 바닥이 언제일지가 참 궁금한 게 LG생활건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역배열 종목의 한계예요. 두렵죠, 사실. 두렵지만 관심 가질 가치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하나금융지주도 4%, 그래서 오늘 삼성화재도 3%, 우리금융지주 6%에서 오늘 금융주의 상승이 거의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금리 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오늘 7천억 거래됐는데 거래대금 1위란 얘기는 지수가 빠지면서 굉장히 이 지수 관련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도 참 투자자들이 밍숭맹숭하게 되었다. 이 거래 터진 종목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가 거래대금 1위, 2위, 3위라는 건 좀 재미없잖아 오늘 이런 내용이고요. 아진에스텍이 지난주 금요일날 아마 상한가를 쳤었는데 오늘 19%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거래가 좀 터졌었고 에디스 EV 같은 경우도 오늘 또 상한가를 쳤네요. 2차전지 관련 재료로 급등했다가 원위치 됐다가 다시 움직이고요. 우리기술이 오늘 24%. 그래서 이렇게 좀 오른 애들이 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그래봐야
2천억대. 정말 장이 활발할 때는 이런 개별주에서 거래대금이 막 4천억, 5천억, 7천억 이런 애들이 꽤 나왔었는데 오늘은 2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13, 4개밖에 안 되고 그중에 대다수가 대형주라는 관점에서 좀 시장이 좀 밍숭맹숭하고 재미가 없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노잼. 나한테 안 웃겨 한 번 해. 왜 안 웃겨요? 댓글에 극한 직업 대표 달아줘요. 내가 이제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우리 다 컨셉인데, 내가 컨셉으로 보혜씨 안 웃겨 그러면 막 댓글에 얼마나 그렇게 보혜씨를, 위하는 사람이 많은지, 뭐, 극한 직업 보혜씨부터 해갖고, 나도 지금 극한 직업 대표 아니야. 보혜씨가 안 웃겨 그러니까, 아하하하! 이렇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재미가 별로 없는 장이었고 보혜씨 말대로 노잼장이었다. 노잼장입니다. 노잼장. 지수도 빠지고 개별 종목 거래도 별로 안 터지고 상한가는 오늘 두 종목이 나왔는데 이것도 다 좀 오후에 나온 거예요. 한세 MK 상한가인데 얘가 언제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거의 뭐 장마감 무렵에. 에디슨 EV 상한가인데 얘도 얘는 한 11시부터 들어갔네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도 별로 없었고 재미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상승률 32가 7%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단타치고 막 한 3, 4%, 5% 막 먹는 게 목표잖아요. 수익 나는 게. 오늘 사서 오늘 팔아서 5% 수익을 내고 싶어. 근데 2,000 종목 중에 30개가 7% 오른 게 30이라는 거죠. 굉장히 낮은 확률로 뭐 5%, 6% 오른 거죠. 그래서 별로 재미없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 한세 MK와 에디슨 EV 아까 거래 터진 뭐 우리기술, 아지넥스텍, 고성파워텍, 애니능률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개별주 라인들. 그 개별주 라인들에서 그나마 뭐 상승이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뭐 JW 신학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모바일 관련주들을 비롯한 뭐 애니능률도 윤석열 관련주니까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뭐 곳곳에 몇 개 섞여 있는 정도. 데이터 솔루션은 오픈베이스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간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대선 관련주들 좀 섞여 있고요. 보성 파워텍류의 종목들은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좀 섞여 있고 뭐 에브리봇은 뭐 로봇 관련주니까 로봇 관련주 좀 섞여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 우리금융지주,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주. 결국은 오늘 상승 종목에서 대형주까지 포함해서 그냥 얘네가 제일 잘 올랐어요는 금융주. 그다음에 상승률 탄력이 좀 있거나 거래가 좀 터진 애들 중에는 대선 관련주나 아니면 뭐 로봇 관련주 그 정도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좀 조정받았고 종목도 좀 재미없고 그런 하루. 그러면 이렇게 뭐 맨날 재미없어요. 뭐 맨날 왜 재미없어? 재밌었던 날도 있었고 그잖아요. 2020년 하반기는 모두가 재밌었고요. 모두가 재미있었겠지. 그리고 2021년 뭐 여름에는 메타버스, 가을에는 또 메타버스에서 게임주로 넘어가고 이럴 때 또 그쪽에서 재미있었고 그래서 연초 시작되고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지난주 월요일날 3일이었으니까 월화수목금 오늘 월요일에서 6일 거래됐는데 6일 동안은 그다지 재미없는 장세지만 이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하나가 불어닥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더라도 재미있을 장세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시고 오늘이 장종시장 한 줄평처럼 제가 좋아하는 타짜에서 어제 강연회 할 때 이거 제가 성대모사는 아니지만 대사를 한번 했었는데 타짜에서 그 선장님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까지 그 배에서 도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장님이 김혜수 배우가 예림인데 거기서 예림이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장님. 근데 이제 선장님이 이제 김혜수 배우가 엮을 때 뭐 이렇게 도박 막 저는 도박 잘 모르는데 뭐 막 이러면서 엮는데 그 선장님이 이제 김혜수 배우 분한테 도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하죠. 예림이 도박이 뭔지 알아? 파도야! 막 이러면서 파도가 뭐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내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딸 수도 있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가 정말로 딱 파도라고 저는 봐요. 종목 하나만 봐도 파도처럼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여러분들이 계좌를 봐도 파도처럼 여러분들이 계좌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그래서 파도는 당연하다. 근데 이 파도 중에 잔파도가 있는 거고 큰 추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잔파도로 계좌가 내려갈 수 있지만 큰 추세는 우상향하면서 계좌가 좀 살찌워지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보는 종목들도 잔파도로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큰 추세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주식은 파도다. 여러분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가 주 초반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봤는데 미증시 금요일 밤 나스닥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더니 우리 증시 월요일 아침부터 음선으로 1% 이상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시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 코스닥 마이너스 1.5%입니다. 미국발 기침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에 대한 재료가 한몫하고 있는데 특히 기술주 라인에 더 악재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상으로 전저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중인데 이번엔 쌍바닥 잘 버티길 기원해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탑10 안에 모든 종목이 하락하고 있으며 오늘 시총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포스코가 꽤 오랜만에 시총 10위를 탈환했네요. 최근 수개월 10위자리가 자주 바뀌는데요. 포스코,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카카오뱅크가 그들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상승률이 큰 종목은 거의 눈에 찾기 힘들고 금융주 정도가 금리 인상 호재로 약간 상승하는 정도인데 반면 하락률이 큰 종목은 LG생활건강, 카카오뱅크, 카카오, 하이브, 크래프톤 등입니다. 이 중 LG생활건강, 하이브 관심입니다. LG생활건강은 작년 6월 말 고점부터 수개월간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의 기울기가 꽤 깊어서 단기 낙폭과대 수준으로 보이네요. 하이브 역시 상장 이후 첫 200일선 하향 돌파인데 반발 매수 나올 확률이 있으니 관심. 코스닥에서 펄어비스, LNF 등 게임주, 2차전지 등 기술주 하락폭 꽤 나오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주들도 예외 없네요. 최근 신약개발 제약바이오주에서 가장 차트가 좋았던 메지온, 오늘 9%대 하락 나오네요. 완전 정배열 상황인데 어디서 눌림목 지지가 형성될지 관심.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탈모 관련주를 비롯한 대선 관련주, 원전 관련주 등이 눈에 띄고 있는데 지수 하락의 폭이 꽤 있어서 탑30 상승률이 5%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상한가는 한 종목도 없을 정도로 취약한 투자 심리입니다. 반면 하락 종목에서 위에서 언급한 LG생활건강, 메지온뿐 아니라 신세계, 카카오뱅크 등 시총이 꽤 있는 종목들 중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오늘 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이 꽤 좋아서 그런지 월요일 음선의 1% 하락 상황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오늘의 한 줄평, 주식은 파도다. 내려가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지. 파도 타기 잘해보자.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회원가입만 해도 추첨을 통해 탑다운 무료 과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이세부사님과 함께 훌륭하신 연구원분들께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강의는 아주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맨 왼쪽 상단에 삼지창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 클릭, 듣고자 하는 강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내 핸드폰 기종이 갤럭시다, 플레이스토어에 비트플레이어를 설치. 내 핸드폰 기종이 아이폰이다, 웹스토어에서 비트플레이어를 설치. 그럼 이제 모바일로도 간편하고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완전 쉽죠잉?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국내 최고의 주식 교육기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 지금 당장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검색!